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원래 일요일 날은 이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계획이 없었지만은 지금 워낙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급히 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비트코인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이더리움 대통령이냐.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 과연 비트코인이 뜰 것인가, 이더리움이 뜰 것인가, 리플이 뜰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는 물론 아니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이죠. 아들이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 거기에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구매한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것을 한번 분석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해독하겠습니다. 또 이 유튜브 크립토 라이트 하우스를 듣는 또는 구독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 크립토 라이트 하우스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탑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부제는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해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더리움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유튜브의 결론에서 결론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트럼프는 이더리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4자와 7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더리움을 4,700만 불 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47이라는 말이 47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임기를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는 게요. 이 주니어, 예, 도널드 트럼프, 얘가 젊은 애가 이게 토탈 취임 축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해서 구매한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억 원어치입니다. 1,500억 원이요. 예, 사실 한국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암호화폐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비트코인 하나당 한 3, 4천만 원 정도 할 때 그때 구입을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 1억 정도 할 때 팔아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기껏 그것도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곳에서 보면은 1,500억 정도 투자하니까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데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1,500억 중에서요, 42%를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이더리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80억 원어치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산 게 뭐냐면은 또 똑같은 액수만큼 42%를 래핑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래핑 비트코인을 보고 BTC를 샀네? BTC하고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래핑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듯이 BTC를 예탁을 해놓고 래핑 BTC를 그만큼 만들어 주니까요. 그러니까 가치는 똑같습니다. BTC나 래핑 BTC나. 그래서 이 WBTC 래핑 BTC를 산 거를 보고 BTC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면은 정말 많은 가격 상승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래핑 비트코인은요, 가치는 비트코인이지만은 이더리움에 더 가깝습니다. 이더리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체인 링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체인 링크는.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WBTC를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로 분류를 한다면은, 자, 이 포트폴리오의 96%가 이더리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96%가 이더리움 기반 자산에 의존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쳐다볼까요?
이더리움을 쳐다볼까요? 이더리움을 쳐다본다고 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랩핑 비트코인 WBTC를 설명하겠는데요. 왜 WBTC가 이더리움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WBTC가 무엇인지 봅시다. WBTC는 ERC20 토큰입니다. ERC20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이더리움의 유통되기 위해서는 이게 토큰이라는 게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표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코드의 표준을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표준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표준입니다. 이더리움. 그 말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ERC20 토큰이라는 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WBTC는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고 그런 수단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은 비트코인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 디파이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으로 넘어와서 하는 겁니다. 금융 활동을 하려 그러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융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BTC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WBTC는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가지고 온 겁니다. 예. WBTC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WBTC를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생성 원리요. 먼저 고객은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 고객은 이 상인 머천트라고 하는 상인에게 자기의 신원을 확인시키고 이 KYC가 Know Your Customer 내 신원이 확실하게 신원을 알려주고 인정을 받고 나 이만큼 WBTC 토큰을 요청하니까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상인에게 전송합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머찬트는 이제 비트코인을 WBTC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민팅 주조 이게 이제 발행하는 건데 주조하는 건데 민팅을 하게 됩니다. 민팅은 이 상인이 할 수가 없고요. 이 커스토디안 이 관리자인데 관리자에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관리자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 이 지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신뢰. 당연하겠죠.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신뢰할 수 있는 이 커스토디안 관리자에게 그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WBTC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컨트랙트를 맺고요. 그 다음에 이 민트, 그 WBTC를 민트하고요. 발행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WBTC를 상인에게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커스터디안은 받은 BTC요. 이 BTC를 자기가 예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탁하고 있는 만큼만 WBTC를 만들어서 얘한테 주면은 그 다음에 얘는 상인은 이것을 커스터머에게 이렇게 WBTC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원래는 얘가 갖고 있었는데 BTC를 그 대신에 자기는 WBTC를 받으면서 자기 BTC는 여기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탁.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리자 커스테디언이 신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탁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탁되어 있다는 것은 이 BTC에 대한 그 액세스 하려면은 개인 키가 필요합니다. 개인 키. 이 개인 키를 BTC에 대한 개인 키를 이 커스티디안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들의 개인 키를 이 관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건 내부 공격자일 수도 있고요. 외부 공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얘가 정직하게 예탁금만큼 BTC 예탁금만큼 WBTC를 발행하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정말 어떤 감사를 철저하게 하기 전에는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티디안 이게 커스티디안이 CUSTODIAN인데요. 스펠링이 커스티디안이 맞을 겁니다. 커스티디안 관리자요.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 커스티디안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클라이언트를 보통 대신해서 자산과 개인 키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죠. 커스티디안은.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신뢰 의존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인 키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 커스티디안 이게요. 예, 이게 사람이 관여하는 거죠. 중앙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무신뢰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커스티디안도 그 사람이 금융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금융을 하는데 원래 그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이요. 튜링 컴플리트 그래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금융은 블록체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계약이거든요. 그게 튜링 컴플리트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스티디안 얘가 하는 것들을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이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이. 체인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커스티디안 같은 신뢰 의존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안 취약성 문제도 블록체인의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위험도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무신뢰 이 브릿지고요. 이 브릿지고요.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브릿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또 블록체인이지만은 브릿지라고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간의 암호화폐 자산 교환을 촉진하고 제3자의 신뢰 없이도 자산을 안전하게 전송하기 때문에 이것을 블록체인 간에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이걸 연결해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크로스체인 그러거든요. 크로스체인. 예, 크로스. 예. 크로스체인이라고 합니다. 크로스체인 여기 있네요. 크로스체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인이 있고 크로스체인이 있고 크로스 체인. 예,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체인 브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이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이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이고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고 그럴 때 그 둘 사이를 빠르고 신뢰 없이 그러니까 신뢰 의존성 없이 이런 뜻입니다. 무신뢰라는 말이 신뢰자 없이 이런 뜻입니다. 신뢰자 없이 이 크로스체인 거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BTC를 이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통하면은 이게 이쪽에 가서 뭘로 바뀌느냐 하니까 WBTC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용되니까요. 디파이에 이용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BTC가 WBTC로 바뀌는 스왑입니다. 스왑. 바꾸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스왑이라고 합니다. 스왑. 이거를 스왑. 근데 이제 스왑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스왑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LP라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걸 우리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거든요. 유동성 공급자는 또 WBTC, BTC를 하나를 플로트에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치.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스카이 브릿지 같은 경우 이거 블록체인 이쪽에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그 리퀴디티 풀, 유동성 풀에 플로트 한다는 게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해요. 예치를 하면은 이 예치한 사람은 그 예치된 돈에 비례하는 스왑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스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 BTC를 WBTC로 바꿔주시오. 그러면은 이 유동성 풀에서 고객들이 이제 스테이킹 해놓은 그 플로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스테이킹 해놓은 BTC나 WBTC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스카이 브릿지에서 바꿔줍니다. BTC를 WBTC로 바꿔주고 그 대신에 이 플로트 스테이킹을 한 사람에게 자산을 그냥 예치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줍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이 플로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BTC가 WBTC로 그 스왑을 원할 때 그때 스왑을 해주려면은 그 BTC나 WBTC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WBTC를 가지고 BTC로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BTC와 WBTC를 이 리퀴디티 풀 그래서 유동성 풀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예치를 받아야죠. 그걸 가지고 플롯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플롯 스테이킹을 하면은 다 이걸 받죠. 그 거래가 일어날 때, 스왑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니까 이자 농사라고 합니다. 이자 농사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커스티디안이 아니고도 우리가 BTC를 WBTC로 바꾸거나 WBTC를 BTC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WBT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주니어가 갖고 있는 WBTC는 이더리움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통합하는 동안 비트코인 가치를 활용을 합니다. 그죠? 예. 왜 그러냐? 예, 이더리움 장점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강점이요. 이더리움 강점은 그 금융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이 할 수 있는 거 대출, 차용, 뭐 수익, 농사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분산금융을 디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더리움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금융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또 다 스마트 계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튜링 컴플리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튜링 컴플리트. 예. 이런 것들 뭐 대출, 차용, 수익 농사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에서요.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BTC도 예, WBTC로 바꿔가지고 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한 700억 원어치를 WBTC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TC가 아니고요. WBTC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포트폴리오는 이더리움의 디파이 지배력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BTC의 가치 저장에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지배력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아니고 이더리움 대통령입니다. 예, 이틀 전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트럼프 행정명령요,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행정명령이 어떤 정치적 촉매가 되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 행정명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원하려고 하면은 지원한다는 게 제도권에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제도권에서. 그러려면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니까 규제가 따라야 됩니다.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돼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규제. 이 규제의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뭐 6개월 이내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명령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제 더 투명해졌습니다. 언서턴티라 그러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죠. 불투명성요. 예, 불투명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나설 곳은 기관들, 은행, 그 다음에 그 게임 업체들, 이런 데들이 이제 앞으로 막 나서겠죠. 장려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은행을 보면은 특히 금융 시스템 보면은 벌써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 은행은 아니지만 게임 업체 소니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레이어 2 체인입니다. 레이어 2.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 되고요. 본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레이어 2가 되는 겁니다.
도이치뱅크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레이어 2가 됩니다. 레이어 2 이렇게 돼서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포트폴리오는 자, 이더리움 기반 자산에 의존하고 있죠.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WBTC를 예를 들면서 이것도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다. 틀렸다. 이더리움 대통령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혁신에 대한 뭐 이런 어떤 헌신, 내가 블록체인 진짜 기술을 발전하도록 지원해 줘가지고 혁신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게 건전하게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이 그 세계의 제3 그 산업 미래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트럼프는 돈이 되는 거,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득을 우선시해서 나온 거는 분명하죠. 그런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재정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모습만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원칙, 안전한 가치 저장에 연결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이런 그 유산이요.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결국은 이더리움 혁신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당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재정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혁신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재정적 이득에 철저했던 비트코인 대통령이 아니고 훗날에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혁신에 기여한 이더리움 대통령이다라고 훗날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이 반전이 일어날 거다는 겁니다. 반전. 2025년 1월 26일 긴급 편성한 그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